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했습니다. 또 연준이 올해 GDP 전망치를 1.7%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더 어려워졌지만 아직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란 국민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24만 5천 명으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아마존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의 로보택시 공장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가 됐지만 매파적인 입장이 더 강화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동시에 진행됐죠. 그런데 이란과 관련해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증시 불확실성만 더 높였다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FOMC 결과도 나왔고 전쟁도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보이면서 매크로보다는 마이크로 단의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 듯 보이는데요. 자, 상원이 또 암호화폐법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서클의 주가가 또다시 폭등했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 잠시 뒤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6월 FOMC 회의 결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이벤트죠. 관련 내용들도 자세하게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Despite elevated uncertainty, the economy is in a solid position.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and the labor market is at or near maximum employment. Inflation has come down a great deal, but has been running somewhat above our 2% longer run objective.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목소리가 확실히 좋네요. 자, 6월 FOMC 회의를 소한 미국 증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막판에는 결국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시가 워낙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 만큼 오늘은 시간대별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성명문이 발표됐었죠. 성명문이 발표된 이후에 증시가 반짝 상승하는 듯 했으나 이 성명문 내용을 막상 뜯어보니 매파적인 기조가 강화된 흔적들이 나오면서 결국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30분 뒤 우리 시간으로 3시 30분에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었죠. 자, 그런데 기자회견 초반에는 나름 상승하는 듯 했으나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기조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결국 아쉽게도 다시 상승분을 토해낸 하루입니다. 다우지수는 0.1% 하락하면서 42,000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03% 약보합권에서 나스닥 지수는 0.13%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이란과 관련해서 확실한 스탠스를 보였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겠지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우리도 이해를 한다, 백악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이란이 먼저 나서야 된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증시 불확실성만 높였다라는 지적들도 나오는 중입니다. 자, 그럼 핀비즈 맵을 통해서 섹터별 흐름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게 기술주였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낸 가운데 오라클과 팔란티어가 각각 1.2%씩 올랐고요. 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도 괜찮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대로 금융주에서는 이 섹터별로 좀 흐름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각각 4%, 5% 급락했고요. 반대로 웰스파고 3% 넘게 뛰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도 FOMC 그리고 중동 분쟁 이슈를 소화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오르면서 4.39%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조금 더 올라서면서 어느새 99선까지 다가서는 중입니다. 반대로 역외 환율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75원, 소폭 하락한 채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망의 6월 FOMC 회의 결과 하나씩 뜯어볼까 하는데요. 자,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통해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 SEP, 셉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올해 GDP 전망치가 지난 3월 점도표 기준으로 기존 1.7%에서 1.4%로 낮아졌고요. 반대로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은 4.4%에서 4.5%로 소폭 올라갔고 또 PCE 물가도 2.7에서 3%, 코어 PCE, 근원 PCE 물가지수도 2.8에서 3.1%로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GDP 전망치는 낮아졌고 또 실업률과 PCE 물가지표 전망치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관세 영향이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 이 경로가 담긴 점도표입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금리 동계를 주장한 위원은 총 7명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위에 상단에 이제 점이 7개 찍혀 있죠. 이게 4.25에서 4.5% 구간입니다. 총 7명의 위원들이 금리 동계를 주장했고요. 바로 밑에 금리 인하 1회를 주장한 위원은 2명이었습니다. 이거는 4%에서 4.25% 구간이고요. 바로 밑으로 넘어가면은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들입니다. 총 9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총 2명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한 건데 어쨌든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 지난 3월 점도표 기준으로는 4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7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결국에는 매파적인 입장이 더욱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끝으로 마지막 키워드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요지부동 파월과 뿔난 트럼프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을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파월은 stupid, 멍청이가 분명하다. 금리를 안 내려서 미국 경제에 지금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또 차라리 내가 연준 의장을 맡는 게 나을 것이다. 내가 맡는다면은 금리를 2%포인트는 내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원색적인 비난을 다시 한번 이어갔죠. 그런데 파월 의장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소신을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고요. 또 관세 영향이 더 뚜렷해질 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에서 관망하는 것,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존 스탠스를 다시 한번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번 이 날선 대립각을 세운 거죠. 자, 두 인물 사이 어떤 이 대립 관계 과연 언제쯤 풀리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FOMC 회의 결과까지 자세히 확인해 봤고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서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종목별 이슈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FOMC 결과를 주시하면서 시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했습니다. M7 기업 상황 점검해 보시죠. 테슬라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UBS의 낙관론 이어지면서 다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권으로 장세를 유지하면서 52주 신고가 계속된 경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솔 부문에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글래스 부문에서 다수의 협력 관계 이어지고 있다는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상승하다가 강보합권을 유지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하면서 1%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 업데이트돼서요. 다음 장 통해서 아마존의 자율주행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로보택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한 가지 체크해 볼게요. 벌써 22일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존도 비슷한 뉴스가 들려온 겁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죽스, 아마존의 자회사죠. 자율주행 자회사인데요. 로보택시 전용 생산시설을 공개하면서 올해 말 일반 대상의 상업 운행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가 아마존의 로보택시인데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모양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영업 전략도 살짝 다릅니다. 이 CEO의 발언에 의하면 전반적인 홍보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하고요. 우선 적정 규모의 차량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역시나 중장기적인 시야를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스틴과 마이애미 등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역시나 오스틴이라는 지역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의 로보택시에 이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까지 오스틴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아마존의 주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중에는 강보합권을 유지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 1.06%의 하락 보였다는 점도 짚겠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차 시장의 이 확산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관련주의 투자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도별로 이 성장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미국 내 상업용 자율주행차가 1,800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좀 먼 미래인 2030년까지는 35,000대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콕 집어 두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볼게요. TE 커넥티비티와 리프트였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은 약간 혼조세 보이면서 마무리했다는 점까지 짚겠습니다. 아마존부터 자율주행차 시장까지 두 종목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한 이슈 체크해 볼게요. 우리 장중에 좀 나왔던 소식이었죠. 미국 상원이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좀 코인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죠.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전에 표결이 났을 때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라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사용하는 연방 차원의 첫 법적인 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이 밑에 써놨습니다. 준비금을 1대1로 보유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감독 주체를 명시하고 여러 개가 써 있는데 결국에는 발행하고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뚜렷한 규제 없이 범위만 커져가고 규모만 커져가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제 미국이 맡아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수요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옮겨가기 위해서 계속된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있죠. 이로써 이 화폐에서 전반적인 제도가 마련이 됐다라는 건 화폐 전반적인 이 신호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제도화가 된다면 달러의 수요가 앞서 국채와 연관돼서 급증할 수가 있겠죠. 이로써 좀 글로벌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점쳐보면 글로벌 외환과 금융시장이 통화의 주권을 좀 잃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화도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함께 서클까지 폭등했다라는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특징주 시황이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증시 6월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결국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줄 평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또다시 금리 인하는 연기됐다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금리 인하는 연기됐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어디서 찾아보면 좋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압박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꿋꿋하게 또 파월 의장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소신이 강하더라고요. 네, 그 4번 연속 이제 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그렇죠. 또 금리 동결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확실히 이 관세 부문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까지 동결을 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고 있고 당분간 뭐 지금 기준 금리를 동결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보면은 올해는 2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만 해도
사실 뭐 FOMC 점도표 이런 걸 보면은 2025년에 4번 금리를 하겠다라고 하다가 또 연말 가면서 또 2번을 바뀌었다가 지금 만약에 또 전쟁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고 또 전쟁이란 게 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석유 그러니까 WTI 값이 막 뛰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기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라던가 비행기 그리고 배 아직은 뭐 전기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가 많죠. 그리고 비행기처럼 장거리로 주행거리가 긴 데는 전기 비행기가 아직 도입이 안 됩니다.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자동차로 가도 중간중간 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 비행기나 뭐 원양 어선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다. 아직은. 그래서 결국은 석유나 휘발유를 써야 되는데 이 WTI가 갑자기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도 좀 올라가고 지금 75달러까지 올랐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쓰는 양은 이렇게 일정하게 꾸준히 갑니다. 근데 이제 자꾸 오르니까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라던가 뭐 다우도 S&P도 그렇고 이 나스닥이 2만 포인트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좀 힘에 부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뭐 미국 경제라던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낙관적으로 보진 마시고 어느 정도 2만 포인트 선이 약간은 천장, 일단 1차 천장이다 보시면서 좀 신중한 리스크 관리를 해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은 금리나 전망 자체는 두 차례로 유지되긴 했지만 매파적인 색채가 조금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또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죠. 중동과 관련된 발언들을 내놨는데 이란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뭐 이렇게 했죠.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아직 잘 뭐 100%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이란이 또 이렇게 협상하자 했는데 뭐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란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말은 협상하자 했지만 서로 공격하고 전쟁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G7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했는데 갑자기 조기 귀국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뭐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말로는 또 아니라고 하지만 더 큰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더 네. 불안감만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또 이란 때문에 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미국의 폭격기라던가 항공기, 전투기를 지금 그쪽에 중동 쪽에 배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죠. 아직 뭐 협상의 말만 그냥 협상. 관세도 맨날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해서 낮춰주겠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5번, 6번 찾아갔는데 막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양면 전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협상하고 아직 기회는 열려 있다고 하는 거를 100% 믿을 수는 없고 저는 뭐 최악의 경우까지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안 좋은 국면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불가피하게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밤사이 6월 FOMC 회의 말고도 경제 지표들도 여러 발표됐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 지표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고 했죠. 네. 24만 5천 명 이렇게 나오는데 24만. 근데 이제 뭐 예상치와 좀 부합하게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막 변동이 심했던 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수가 좀 보합권으로 끝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 지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치만큼 나왔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나머지 이런 점들 금리라던가 아니면 전쟁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좀 혼조세로 증시를 이어나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예상치를 밑돌았고 또 여기에 유럽 쪽의 물가, 유로존의 CPI가 전월 대비 둔화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업 이슈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기업 메타입니다. 메타 최근 들어서 AI에 대한 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말 그대로 승부수를 띄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가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오픈 AI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오픈 AI 챗 GPT 거기서 이제
인재를 빼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쪽에서 1억 달러 계약금을 내걸었다고 하네요. 예. 이거를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오픈 AI의 그 CEO 샘 알트먼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확실한 정보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샘 알트먼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회사에서 챗 GPT를 만들었던 그런 우수한 인재, 챗 GPT가 사실 생성형 AI에서 제일 유명하죠.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우리 인재를 빼내가고 있다라고 해서 좀 열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메타는 강력한 AI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재들 영입에 몰두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한때는 이제 오픈 AI 이런 오픈 소스 AI의 선두주자로 메타도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직원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글이라던가 중국의 딥시크, 오픈 AI 등등의 이런 경쟁사들이 많죠. 이것들과 여러 가지 모델 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저는 메타가 좀 이제는 여러 가지 돈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그 글라스 안경을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프라다와 미우미우 등등의 그런 기업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프라다 그러면 굉장히 또 명품 브랜드인데, 그렇죠. 네, 근데 거기랑 또 이제 안경을 만들어가지고 스마트 글라스. 그냥 글라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좀 잘 보이는 우리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이런 컴퓨터와 카메라 내장되어 있는 안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메타는 지금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좀 약간 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는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고점인 740달러 선 충분히 전 넘어설 거라고 보고요. 메타가 또 한동안 작년부터 해서 잘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승들이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게 저는 뭐 1,000억이라는 숫자가 감이 오지가 않는데 네. 정말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1,000억 원 정도죠. 네, 그렇죠. 이 엄청나죠. 정도로 뭐 AI의 진심이다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엑슨모빌이 이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기업인데 오늘 국제유가가 뭐 보합권 수준에서 그치면서 주가 자체도 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동안 많은 좀 수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 뭐 오늘은 약간 보합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올랐었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예전에 이제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최저점이 한 57달러 네. 됐습니다. 1배럴당. 근데 2달, 3달 전에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뭐 73달러, 그렇죠. 뭐 74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뭐 3일 전에는 7% 뛰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약간 쉬어가기도 했죠. 근데 1%, 2%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점은 어쨌든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가 중동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타격이 받으면은 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그럼 유가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석유화학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 이쪽이 상당히 좀 인상 깊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최근에도 보시면은 엑슨모빌이 주가 차트가 좋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양상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보면은 유가가 좀 타격을 받으면은 그 석유화학을 가공하고 제조하고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뜁니다. 이거는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국내 한국에도 많이 뛰었거든요. 석유 관련 주식들이.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점들이 글로벌적으로 동일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자, 그래서 이 엑슨모빌도 상당히 좀 눌리는 경우가 심했는데 예전에는 지금 최근에는 다시 한번 또 살아나고 있고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차례차례 돌파해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여기에 이제 추세 상승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 특수를 누리는 기업이 또 하나 더 있죠. 바로 팔란티어인데 주가 흐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란티어는 원래 CIA, FBI랑 또 같이 잘 네. 하던 그런 기술적인 군사 기업인데 지금 이번에 어쨌든 정보전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은 정보전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번에 또 아이언돔,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100% 효력을 못 발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또 이란에서 미사일을 많이 쏴대니까 그 중에서 뭐 100발 쏘면은
100개를 다 요격을 못해요. 이게 미사일 요격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다 보니까 또 해킹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킹이라는 건 이제 스마트 해킹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AI 그리고 군사 AI 이런 쪽으로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AI는 상대의 그런 정보 시설이라던가 해킹을 하는 뭐 이런 것들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AI 정보력이 팔란티어의 이런 점들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물론 전쟁이 끝나면은 또 양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팔란티어의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뭐 FBI나 이런 점들과 꾸준하게 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효과로 또 미국의 군사비가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도 그렇고 이란 전쟁을 제외하더라도 2026년, 2027년에는 또 크게 증가할 거니까 저는 팔란티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실장님의 오늘장 관심주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 들고 오셨죠? 네, 오늘은 금융주 모건 스탠리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금융주 장세다 이렇게도 나타났고 많은 또 뭐 비자라던가 등등의 금융주들이 좋았는데 이 모건 스탠리는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JP 모건부터 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바탕으로 만드는 회사죠. JP 모건처럼. 그래서 이런 고객을 위한 투자 관리 서비스 자산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 제공하는데 안정적으로 엔진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 시티그룹에서 이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125달러에서 130달러 올랐는데 다만 오늘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132달러 선으로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 이상 상회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큰 성장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안정적인 원래 이제 금융주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안정적인 추세로 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